안녕하세요. 프로이드의 발표를 맡은 윤리교육가 황정현입니다. 저는 프로이드의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읽고 책 소개 겸 간단하게 느낀 점을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꿈의 해석 책에서 프로이드가 꿈을 해석한 이유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프로이드는 직업이 의사이자 심리학자였거든요. 프로이드가 꿈을 해석한 이유는 꿈과 신경증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꿈을 분석함으로써 신경증의 구조에 대해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서 프로이드는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죠. 책의 첫 장에서 프로이드는 여러 학자들의 꿈 관련 논문이나 저서들을 연구를 통해서 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조금만 넘기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낯익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꿈을 신의 보낸 것도 아니고, 신의 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석 방법에서 꿈의 사례 분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꿈에 이제 제가 꾼 꿈에 의미들을 부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꿈은 소원 성취다 챕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꿈은 무의미하지도 않고 부조리하지도 않으며 심리현상의 일종으로 소원 성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소원 성취의 예시로서 제가 저녁 때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는 걸 먹었다고 쳐요. 뜨끈한 국밥을 든든하게 먹었는데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자꾸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그 꿈 때문에 일어나게 돼서 실제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꿈 같은 것들이 우리가 꿈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원을 이루는 꿈 이외에 다른 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소원을 이루는 꿈을 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꿈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왜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첫 번째로 꿈 내용을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에 대해 꿈을 꾸면은 꿈의 내용이 좀 왜곡이 되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거부하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꿈을 왜곡한다고 프로이드는 설명하면서 자신의 꿈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줍니다. 프로이드의 꿈속에서 친구 R이라고 얼굴이 길쭉하고 이게 금발 수염이 난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친구 R.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꿈을 해석해보니까 이 친구 R은 현실에서의 삼촌 요제프인 거예요. 요제프. 실제로도 요제프 삼촌은 얼굴이 약간 길고 또 금발의 소염을 가지신 분이죠. 프로이드는 꿈속에서 이 R이라는 친구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데 하트 표시. 근데 이제 실제 삼촌 요제프한테서는 애정을 느끼지 않아요. 삼촌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아버지가 좀 약간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들과 이제 좀 범죄 기질이 범죄자였다는 그런 사실밖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데 왜 R은 삼촌인데 왜 R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거는 프로이드는 이 해석을 통해 R의 애정을 느낀 이유는 결국에 프로이드가 해석하기에는 R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비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애정으로 왜곡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는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이제 다음으로 프로이드는 꿈의 원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자신이 현실에서 꿈을 꾼 것을 현실에서의 어떤 것에 근원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주는데요. 꿈에서 프로이드는 길거리에서 두 여인을 보았는데 한 여인은 어머니고 어머니와 그 딸이었고
그 딸은 프로이드의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본 꿈의 원천은 치료 중인 여자 환자의 어머니가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현실 경험을 통해서 꿈속에서 이런 두 여인을 본 것을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책 속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면서 엄청나게 많은 잠재적인 꿈 생각들을 가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잠을 깨고 났을 때 기억하는 것은 약간 좀 조그마한 명백한 꿈 내용밖에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과정의 농축 과정 속에서 그런 많은 생략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꿈의 농축 과정에서 생략된 것들을 분석해내는 게 꿈 해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소원을 성취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소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 첫 번째로 낮에 생겼고 외부와의 관계 때문에 아무런 만족도 발견하지 못한 소원들. 이러한 소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이드 시간에 배운 전이식의 체계로 설명하고, 전이식은 다 공부해서 아실 테지만 아시겠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낮에 나타났지만 배척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했지만 억압된 소원들이 우리에게 남는다. 이제 두 번째로 생긴 소원, 이러한 소원은 또 전이식의 체계에서 무의식의 체계로, 이러한 도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인간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의식적인 것들을 무의식적인 상태로 넘기려는 약간 그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낮에 삶과 관계없을 수 있으며 그냥 밤에 비로소 그냥 우리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꿈속에서 활발해지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꿈속에서 갑자기 활발해지는, 그냥 애초에 무의식이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소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이드에서 배웠다시피 그 프로이드라는 분은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 도덕 발달에 있어서도, 이제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되게 얇은 책이에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3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 여기 원문에도 나와 있는데 원문 전체의 10% 정도밖에 발췌가 안 된 책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의 흥미를 돋구기에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빌려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이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